(1956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1996년 체스 종목에서 최초로 챔피언을 꺾은 딥블루로부터 AI 의사로 불리는 왓슨, 그리고 2016년 가장 핫한 이슈였던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을 한 알파고 등을 통해 인류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인공지능 부문에서 굉장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 사진 속 인물의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 속 동일 인물을 찾아내는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또한 문법에서 벗어난 대화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이후 혹은 100년, 1000년 이후의 인공지능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꾸준히 발전하여 만약 스스로 자신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는 강인공지능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전문가가 기술적, 학문적인 한계로 가까운 미래 강인공지능의 탄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뇌과학의 발전 수준과 양자 컴퓨터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강인공지능의 탄생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득히 먼 미래의 인공지능, 초지능은 어떨까요? 초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고 또한 스스로 끊임없이 개량이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인간의 발전 속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여러 의미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닉 보스트롬 교수는 AI를 통제하지 않으면 디스토피아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으며,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2025년까지 AI가 인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특이점에 도달해 초지능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위협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대 미래 위험 이슈에 통제할 수 없는 인공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넣어 이와 관련된 사고 발생 대비 시나리오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AI가 유해한 행동을 할 경우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는 아직 공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어떤 시점부터가 초지능이 탄생한다고 보는 것인지, 언제부터 초지능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또는 언제부터 인류의 위협이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지능의 탄생 시점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특이점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옥스퍼드 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적 특이점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들이 매우 발전해 인류가 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가상의 순간을 가리키고, 미래학자인 버너 빈지는 인공지능을 통한 초지능이 탄생하는 시점이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기술적 특이점이 비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이 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예시로 볼 수 있듯이 초지능이라는 인공지능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지능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초지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인류는 전례 없는 찬란한 문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인류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발명한 이후에 얻었던 윤택한 상관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삶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초지능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읽었던 대부분의 논리체계는 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것이며, 밀레니엄 7대 난제 같은 인류가 수백 년간 풀지 못했던 난제들은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재난을 예방할 수 있고 인류의 기대 수명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초지능의 존재로 인류가 맞닥뜨릴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어 결국 인류는 우리가 과거에 공상과학으로만 여겼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초지능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강인공지능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주제로 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스카이넷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스카이넷은 군사 방위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점을 두려워한 인간들은 스카이넷을 정지시키려 하자 스카이넷은 스스로 생존하고자 모든 방어 시스템을 장악하여 인류를 적으로 간주하는 행각을 벌입니다. 그러나 강인공지능인 스카이넷은
인간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설정이었지만, 만약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아득히 높은 지능을 가진 초지능이 인류를 위협한다면 그보다 더 뛰어나고 인간에게 우호적인 초지능을 만들어서 정하지 않는 한 인류에게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초지능의 탄생에 대비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공지능을 외부 세계와 아예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윤리 원칙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외부의 정보를 통하여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발전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로봇의 저자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의 3원칙과 같이 특정한 윤리체계를 세워서 인간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현재의 컴퓨팅 패러다임에서는 AI가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의 국제연구팀이 이론적인 계산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간이 초지능 AI를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이제 인공지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부분의 최첨단 기술들을 인공지능에 기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문에서 인류가 진보시킨 학문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져 개인은 더 이상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인공지능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 더 발전시킬 그 학문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되면 그 속도를 인류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류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으로 보이기에 반드시 기술적 특이점은 찾아올 것이고, 인류는 훗날 다가올 커다란 역사의 변곡점을 무탈하게 받아들이기를 기원하겠습니다.